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린이를 위한 회계 두 번째 시간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재무제표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적으로 재무 상황을 기록해서 보고하기 위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총 5가지,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채와 자본은 실제 이 조달의 원천, 이 돈들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 사채나 또 즉 뭐 외부의 은행이나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통해서 조달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들, 그 주주들이 출자한 돈, 자본금이나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이 자산인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운용 측면에서 실제 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어, 조달 원천을 통해서 그 돈들을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표현되는 부분, 그리고 부채와 자본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린이들을 위한 회계 시간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싶지만 그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고 실제 재무제표에서 구성되는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를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영상이 다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제가 계속 매주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라는 것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정 기간, 즉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따옴표까지 쳐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무상태표와 다른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자본이랑 부채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선의 개념이고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손익계산서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 금액을 나타내고 이, 이 수익이라는 값에서 비용, 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뺀 값이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특정 기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즉 참된 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는 이 공식을 항상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정을 해볼게요. 순이네 집에서 떡볶이가 1인분에 5,000원에 판매할 때 10인분을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0인분을 먹었기 때문에 1인분에 5,000원이니까 이 떡볶이집의 매출액은 10인분 곱하기 5,000원에서 5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는 5만 원이라고 적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출 원가, 실제 이 떡볶이를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비용에는
뭐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알바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1인분에 뭐 1,000원에 매출 원가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10인분을 먹었으니까 10,00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총 5만 원, 10인분에 5만 원에서 떡볶이 1인분당 1,000원의 매출 원가가 발생하니까 10,000원을 뺀 4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야 되는데요. 여기서 왜 매출 원가도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을까? 이것을 합쳐가지고 어차피 비용이니까 한꺼번에 빼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떡볶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 떡볶이집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뭐 만들 때 들어가는 식기나 도구 같은 거, 그리고 가스비, 뭐 전기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감가상각비나 사장급여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리해서 적는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지금 5만 원에서 만 원의 원가를 빼서 4만 원이라는 매출 총이익이 생겼는데 거기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로 또 만 원이 빠진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3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은 또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회사가 즉 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그냥 단순히 예적금에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나는 이것을 뭐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이 돈의 일부를 어떤 벤처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벌면은 영업 외 수익이 되고 거기서 뭐 돈을 잃는다면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영업이랑 영업 외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는데요. 그 회사 정관에 나와 있는 이 회사의 생산 목적, 이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이 영업이익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영업 외의 수익이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영업 외적으로 벌어들이고 나간 비용을 더하고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즉 세금을 내기 전에 손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하시면은 회사원 통장에 꽂히는 돈이 실제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떼기 전에 돈을 먼저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를 뺀 값이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실제 살펴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간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자릿수가 100만 원이고 100만 10억 조, 10조, 100조, 230조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 원가가 한 144조 원이 들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부분이 92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삼성전자에서 다니는 화이트 컬러의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값을 뺀 값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1년 동안 한 35조에서 36조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갤럭시를 생산할 때 그 투입되는 공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는 매출 원가에 산입이 되고 그 삼성전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그 화이트 컬러들이 하시는 분들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분들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점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영업이익까지 왔고요. 거기서 기타
그러니까 뭐 영업 외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회사의 지분에 갖고 있는 만큼만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본인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금융 수익이나 금융 비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더해주고 빼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약 36조가 발생하고요.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약 10조가량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한 기업이 1년에 내는 세금만 10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을 뺀 값이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에 계속이라고 이름을 썼냐면은 영업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관계 회사들 중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빼고 실제 계속 영업을 하는 회사들만 합쳐서 손익과 손실을 계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리 큰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도 큰 틀에서는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재무상태표는 제가 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손익계산서는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특정 시점, 회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는지, 수익과 비용, 그래서 실제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연결 재무 상태표로 돌아와서, 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것은 조달 원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 자산과 이 자본과 부채에서 얼마만큼의 돈으로 실제 이 자산의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달 원천으로부터 온 부채와 자본으로부터 온 돈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의 합의 총계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기 순이익은 실제 이 회사가 어, 영업 활동을 다 하고 실제 세금까지 다 낸 다음에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기간,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이 회사가 실제 완전히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6조 정도를 지금 벌었다고 나오는데, 이 돈이 이제 내년, 즉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돈인 이 연결 재무 상태표에 이 자본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조라는 돈은 이익잉여금의 이 계정으로 가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 연결 재무 상태표가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돈은 이미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2020년 말에 이익잉여금이 얼만큼인지를 보면은 이게 100만 원짜리 때잖아요. 100만, 10억, 10조, 100조, 270조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금 보시면 29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기 금융 상품도 92조가 되니까 실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270조가 되는데, 그 중에 120조 정도가 현금 즉 실탄이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나머지 돈들은 뭐
뭐 이제 부동산으로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린이의 회계 두 번째 손익계산서 편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